자, 그러면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어요.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16명의 신임 원내부대표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뭐 민생부대표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띄고요. 비서실장에는 이기현 의원을 임명을 했네요. 이기현 의원을 임명한 거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을 바로 지원해 줄 게 이제 비서실장 자리인데 이기현 의원이 어떤 분이냐? 일단 민주당에서 국장을 역임하고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또 이제 경희대 문재인 대통령이 또 경희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친문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김병기의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신명이다 해서 아주 신진 친명 세력 중에 핵심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파색을 본인이 당 내에서부터 조금 엮기하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이런 움직임의 어떤 상징적인 인사로 비서실장을 좀 낙점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초선 의원분들에게 제가 국민의힘 한 인사가 방송에서 너무 민주당 부럽다고 하면서 이를테면 강훈식 발탁, 뭐 김민석 발탁 이건 차기 대선 주자군을 키우는 그런 큰 로드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당내 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에게 많은 또 역할과 롤을 주면서 또 역량을 키워주는 그래서 지금 이 원내 이 지도단에 굉장히 많은 초선 의원들이 또 이렇게 포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설된 민생 부대표도 눈길을 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생에 있어서 좀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민생 정치로 돌아가겠다.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토론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인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성과 능력, 두 번째는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그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이나 또 상임위, 또 비례대표 이렇게 고르게 좀 분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무적으로 안정성과 균형감을 저는 유지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자체가 이제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정보와 이런 안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강한 부분은 강한 부분대로 그리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정무, 사법, 예산, 그다음에 노동, 청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좀 이미지 중심의 인사들도 많긴 했어요. 아주 좀 오래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면서 실무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선출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소통의 역할을 그리고 또 정부와 또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관된 정책과 추진력을 가지고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내 부대표단이 모두 초선 의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 때부터 이어져 왔던 약간 실용주의, 능력주의 이런 것들 분위기가 좀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김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도 강조를 했고 경제 챙기기에 좀 맞습니다. 나서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추경은 바로 일단 구체적인 안을 짜가지고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상법 개정안은요 왜 속도를 내야 되냐면 이건 지난번에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심지어 대통령도 아닌데 심지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본인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도 사실 납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법을 고쳤는지 어떤 문구를 고쳤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이사에게는 충실 의무라는 게 있어요. 회사와 회사 관계인들한테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주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장이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 단면이냐면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이 법안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본인들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폐쇄적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양반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관철을 해야 되고 한번 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킬 때는 보통은 이 부칙
원칙 같은 거에 이 법은 공포된 때로부터 뭐 언제 이후에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시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속도를 낼 부분이 있죠. 대법관 증언 등과 관련해선 이게 대법관만 30명으로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재판 연구관도 늘려야 되고 그럼 재판 연구관은 현직 판사들이거든요. 그럼 판사 정원법이란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연동이 되니까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이런 거지 이게 이제 투트랙이고 강온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전략적이고 실리적으로 저 움직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사 충실 의무에서 주주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코스피 5천 네, 이것과도 맞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재벌 총수 일가들의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지분으로 인해서 경영권을 독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은 리스크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민주화이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기업 혁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꾼다 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한국 경제의 투명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마도 이 법을 1호 법안으로 삼은 이유가 이제는 시대가 더 이상 성장만으로는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공정과 책임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기준을 시장에 도입하겠다는 저는 그런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 건강성, 신뢰성을 좀 되찾을 수 있는 쪽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야당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국힘 원내 지도부가 아직 안 뽑힌 상태고 내혼이 굉장히 지독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일단 여당과의 협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 세력은 반드시 정치권에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원칙을 관철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야당과 협치하고 대화해야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통합이 유능의 지표고 분열이 무능의 결과라고 했어요. 윤석열 씨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문제의식이 그렇게만 갖지 않고 뭐 이를테면 R&D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카르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았을 때 야당이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은 겪어왔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도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 그냥 반드시 만나야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를테면 민주당과 교집합이 있는 많은 안들이 있었어요. 뭐 추경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청취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운영의 세력이었고 지금도 사실상 국회에서 이 협의를 해야 되는 한 축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잘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 원내대표가 야당하고 협상을 할 때 지금 이제 최우선 요청 사항이 조기 청문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각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 관련한 사안이 이제 협상의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조기 대선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의 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화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그때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 제가 뭐 라떼는 얘기지만 상임위라도 여당 야당이 달라도 뭐 끝나고 같이 가서 뭐 간단하게 밥을 먹는다든지 뭐 국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과정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당 야당이 거의 뭐 상임위가 끝나면 만나지도 않고 뭐 식사나 뭐 티타임도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냐라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의가 거의 단절이 되었고 개별적으로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가갔는데요. 이 다가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당이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협치를 얘기하시고 통합을 얘기하셨으니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야당과의 정례 만남을 또 제도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치가 협상의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협력을 제도화하겠다, 제도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합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게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방탄 네, 입법이다라면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긴 했습니다. 속도 조절할까요?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형사소송법은 현직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시킨다라는 이제 문면을 넣고 싶어하는 건데 지금 각급 법원에서 다 추정하고 있어요.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일각에서 왜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냐 이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급 법원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이걸 침해하면 진짜 그게 사법농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판을 기다리는데 그 재판부의 이 결론을 그런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법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일 때 공급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헌법 체계가 우리랑 유사한 그 부분이 있대요. 이 현직 그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소추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 조항도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프랑스 재판부도 다 중지시켰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시 재판 체계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약간 유동적인 상황에선 법으로 마무리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야당에서 굉장히 비토를 많이 놓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고 또 공직선거법은 그래요. 이게 행위,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처벌해야죠. 선거 국면에서 내 학위, 내 재산, 내 이력, 내 경험 이런 걸 거짓말하면 처벌해야 되는데 거기에 행위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넓히는 거예요. 이게 일본법에서 차용했는데 일본은 없앴다는 거예요. 영국법에는 갖고 있는데 이 법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한 걸 갖고 이 행위를 거짓말했네 이런 거예요. 이게 민주당 뭐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씨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 와이프가 도이치모터스 손해봤다 이 부분도 행위로 지금 고발 들어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돌이표로 말한 부분을 가지고 행위라는 부분에 포섭해가지고 처벌하고 정쟁화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도 이거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또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맞아요. 처리할 네.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로 했었고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일단 속도 조절을 해야 될지 네.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이제 뭐 방탄 입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숙고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는 아마도 속도는 조절하되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라는 저는 전략적으로 좀 유연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또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는 것, 공론화가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간이 늘어진다고 해서 개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의 정당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은 특히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너무나 입법들을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민주적 통제 장치이고 대한민국이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필요한 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서 이것들은 뭐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높여주고 또한 정치 혐오 또 국민들이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저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죠. 의원이 오늘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박찬대 직무대행도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죠. 사실상 2파전으로 치러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고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둘 다 친명의 뭐 핵심이라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역할이 컸었고 법사위원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원내대표로서 합을 맞췄었고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어떤 소구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두 분 다 굉장한 특장점을 갖고 있고 아마 이제 비등비등하게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2파전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친명이고 둘 다 뭐 유력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네.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국민의힘과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다른 게
행복한 고민? 어. 누구를 선택해야 하지? 이분을 그러니까 왜냐면 두 분의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캐릭터 뭐 성격도 다르시고요.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그 방향도 좀 많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법도 좀 달랐기 때문에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시기에 공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또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뭐 당대포다 뭐 본인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최전선 또 앞장에 나가서 또 싸우기도 해주셨죠.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리더십 또 유연한 이미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실무와 협상 능력이 또 뛰어나다라고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원분들께서도 많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이제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싸우겠으니 대통령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라 뭐 이런 표현을 좀 하셨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당원들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것, 뭐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전당대회 1인 1표제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고 뭐 개혁의 아이콘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두 분을 이제 뭐 공약도 비교하고 정책도 비교하고 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을 그 위기 상황에서 네.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루어 왔던 분이시고 또 박찬대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표 권한 대행도 예. 그쵸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정말 당원들이 행복한 고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고요. 장유미 변호사님,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고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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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장 뉴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